경제 전망을 듣고 바로 할 수 있는 여력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취준생들도 꽤 많거든요.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단계인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진짜 약간 상대적 박탈감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취준생도 많이 있으시다는 네.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테크 관점에서의 경제 전망도 중요하지만 취준생 관점에서의 경제 전망 더 중요합니다. 예, 이제 경제 전망은 모든 경제 주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 주체예요. 경제 주체 3대 주체가 뭔지 혹시 아세요?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체예요. 경제 주체. 경제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경제를 구성하는 이 주체, 3대 주체들은 당연히 경제 전망이 필요하겠죠. 경제 여건이 달라지니까 달라진 여건에 걸맞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거죠. 기업들은 하물며 말할 것도 없죠. 소비자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이 바뀌겠죠. 네네. 어떻게 할까? 어떤 비즈니스 들어갈까? 기업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라. 이게 경제 전망이고 네. 그리고 재테크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자산의 가치가 높냐면 근데 취업자 관점에서는 이겁니다. 취업이 되려면 결국 취업을 한다는 얘기는 기업에 취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어떤 인력을 요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면접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기업의 고민이 이미 있잖아요. 그 기업의 고민이 해당 면접 자리에서 질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기업이 지금 이제 디지털세 적용한대요. 탄소세 매긴대요. 우리 시멘트 회사인데 이제 탄소세를 이만큼 부과한대요. 그러면 시멘트 이거 한 자루에 10,000원이던 게 탄소세 10% 부과되면 11,000원이 돼요. 그러면 우리 시멘트 못 팔 것 같은데? 기업이 당면한 과제라고요. 그러면 그런 과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면접 자리에서 그런 질문이 대부분이 돼요. 기업이 경제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경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 속에 어떤 위험 요인, 기회 요인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주체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업에 취업하겠다라고 노크를 두드리고 면접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야만 구분이 됩니다. 오히려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인사 담당자가 죄송하지만 잘 몰라요. 맞아. 인사 담당자 잘 몰라요. 우리 홍보팀에서는 홍보팀에 요구되는 역량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떤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그 질문을 예상하고 질문의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 기업은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2년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만 제시해봐 이렇게 면접 자리에 물어보면 제가 22년 경제전망서를 읽었는데 그럼 벌써 가산점이에요. 가산점. 자, 22년 경제전망을 보니까 세계 경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 회복이 전개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공급망이 병목 현상이 있어서 수급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에 의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이거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공장이 계속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수급 안정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선을 다른 나라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 짧은 요 얘기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야, 이 친구 배울 때가 있네? 그런 걸 뭐라냐면 이게 여러분 고용한다는 게 인플로이잖아요. 인플로이는 다른 말로 사용한다예요. 나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당 인력, 왜냐면 인력은 생산 요소예요. 노동. 생산의 3요소 뭡니까? 노동, 토지, 자본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노동력은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 채용을 한다는 것은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노동력을 활용해서 뭐예요? 당신한테 주는 인건비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릴 때만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면접을 통해서 당신이 나를 뽑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피력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기업에게 올릴 부가가치가 연봉이 1억이지만 나는 10억을 벌어다 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기업이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로 1억이 나가는데 이 사람이 가져다 줄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채용 안 하죠.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용주 입장에서 인건비를 주고 여러분을 채용한다고 생각하면 고용주가 갖고 있는 고민이 뭘까요? 기업이 처해 있는 경제 환경의 변화, 위험 요인이잖아요. 그런 위험 요인에 어떻게 잘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명쾌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철저한 인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너무 막 을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용주 머리 위에 있는 듯이 행동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되게 하려면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 나 좀 뽑아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당신 회사 가서 이렇게 기여해 줄게. 내가 당신 회사를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게. 그게 취업준비생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업준비생들은 대부분 돈이 있어야 재테크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경제 공부를 굉장히 등한시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경제 공부를 함으로써 되게 앞서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그냥 나랑 관련 없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예요. 경제를 모르면요 정말 손해 많이 봅니다.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22년 경제가 어떨까? 그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 어떤 위협이 있을까? 그것을 먼저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볼까요? 단적인 증거. 제가 매년 책을 낼 때마다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안이에요. 그럼 22년 예산안이 있겠죠. 네네. 여기에는. 네. 그 예산안을 보면 이거는 마치 나라 가계 살림살이, 가계부 같은 거예요. 네네.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예요. 그럼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중에 내가 가져갈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취업준비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를 들어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디지털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를 원해요.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뭐 AI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AI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할 수 있어 라는 걸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다 디지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에서 여러분한테 거둔 그 세금을 가지고 그런 강화 사업을 만들었으면 여러분이 무료로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지. 무슨 서비스가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단적인 증거 하나 또 드릴까요? 지금 22년 예산안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양극화 해소예요. 아까 K자형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양극화 해소는 뭘까요? 이 밑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정하게 올리는 역할, 떠받치는 역할, 이게 양극화 해소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도 엄청나게 많아져요. 네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지만 여러분 댁내에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스스로 부양 능력이 없으세요. 근데 소일거리는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 예를 들어 뭐냐면요, 버스 정류소 청소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2시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한 한 달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일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돈을 주기 위한 거예요. 돈을 주기 위한 명목을 마련하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죠. 지금은 이 20가지 이슈 중에 하나, 예산안 가지고만 말씀드려도 정말 많은데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 내가 기회로 가져갈 게 있고, 취업 준비자한테는 제 생각에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취업한다는 얘기는 여러 후보 중에 하나로 내가 차별화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차별화라는 단어는 달라야 된다고요. 첫 번째, 달라야 돼. different, 달라야 돼요.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건 좋지만 그게 better일 수도 있고 worse도 있어요. 근데 better 해야 돼요. 나아야 돼요. 차별화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그 점이 나아야 돼요. 그럼 어떤 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습니까? 경제 변화를 내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난 적절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면접 자리에서의 차별화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기업이 당면한 그 고민을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 쫄지 말고. 쫄지 마세요. 쫄 필요 없어요. 세계 경제 안에 한국 경제가 있고 한국 경제 안에 나의 경제가 있다. 팀장부.